사람 100명과 대화하기. 인공지능이랑 그렇게 오래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100명과 대화한다는 건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인사이트를 내가 얻는다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그리고 비즈니스, 인문, 테크 이렇게 세 분야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최근 들어 질문이라는 게 이거는 뭐 질문을 잘하면 좋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질문을 잘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다. 질문법 역시 그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5I 기법의 사례로는요, 워싱턴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의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제퍼슨 기념관의 문제는요, 건물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건물 청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라고 해가지고 왜를 먼저 넣어봤죠. 그랬더니 건물 벽이 부식이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청소를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건물 벽이 부식이 잘 되지? 두 번째 Y. 비둘기똥이 계속 묻어서예요. 비둘기똥이 왜 묻지? 당연히 비둘기가 많아서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Y. 아니 그러면 도대체 비둘기가 왜 많아? 라고 했더니 비둘기의 먹이가 되는 거미가 많아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니 그런데 거미가 왜 많아? 그랬더니 또 거미의 먹이가 되는 나방이 많아서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Y. 나방은 도대체 왜 많은 거야? 알고 보니까 제퍼슨 기념관이 가로등을 켜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일찍 켜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불빛에 몰려든 나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퍼슨 기념관의 해법은 뭐냐면 열심히 더 닦자가 아니라 가로등을 다른 데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켜자. 그랬더니 당연히 나방이 줄어들고 거미가 줄어들고 비둘기가 줄어들어서 결국 부식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5I 기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알아내는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과 훈련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갔을 때도 이런 얘기 하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이런 얘기 하다가도 다시 이쪽으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화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MC로 보자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PD 입장에서는 전현무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를 할 때 밖에서 보잖아요. 밖에서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를 하느라고 이 흐름이 팡팡팡 튀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쯤은 이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게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안에 있는 전현무 씨가 그걸 캐치를 해요. 이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PD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 출연자 안에서 같이 그걸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PD 입장에서는 전현무 씨랑 같이 일을 하면은 너무 편하거든요. 그 사람이 대화의 설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이다를 인지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대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다가도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리딩하는 그런 것들이 대화의 설계인데 가장 좋은 그래서 대화의 설계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대화에서 구현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그래도 한 가지 이런 정도의 질문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유튜버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의 꿈은요 한 20대 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 20대 때 돼요. 과학 관련된 과를 가가지고 그쪽에 연구원이 되면
29세의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의사요. 의사도 20세 때 돼요. 20대 때. 그렇죠? 유튜버는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됩니다. 그러니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꿈을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꿈을 그렇게 물어보면 얘는 유튜버요. 그럼 이미 얘는 한 2년 있다가 그 꿈을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과학자가 돼서 흘러다녀요. 그 과를 간 것만으로도 난 뭐하지? 흘러다닙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굉장히 한계를 정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앞으로 뭐를 하고 싶어? 라는 식의 오픈엔디드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확장형 질문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의사가 돼서 암을 정복하고 싶어요. 라든가 뭔가 내가 투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질문이 좋은 거지, 이 사람을 한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확장형 질문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궁금한 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물어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오픈 AI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차근차근이죠. 논리적으로 라든가 합리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하면 얘가 가능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건 무슨 스타일로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직원들 여러 가지 평가표를 준 다음에 이거를 넷플릭스 스타일로 직원들 평가를 해줘.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구글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 좀 달라져요. 그 스타일로 라는 말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 이거 해줘 하는 다음에 끝에 이 단어를 붙이면요, 효율이 한 8에서 10% 향상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에 호소하는 말이 있죠. 이건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요,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얘가 서양권 쪽에서 나온 애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팀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이거 잘하면 팁 $10 줄게 하는 식으로 팁을 준다 그러면 또 되게 열심히 한대요. 이런 식의 좀 재미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사람 100명과 대화하기. 인공지능이랑 그렇게 오래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100명과 대화한다는 건 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인사이트를 내가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는 질문 하나만 잘해도요, 인공지능은 나한테 좋은 대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질문을 내가 어떻게 인사이트 있게 쌓느냐, 그것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공감이라든가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인사이트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 100명과 대화하기를 택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죠.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에 따라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그래,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 이거를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려고 노력하고, 왜? 좀 더 하면 뭐가 있을까? 과연 그럴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좀 연습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질문을 가지는 뇌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뇌 가소성, 뇌를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꼰대랑 대화하시라는 거죠. 꼰대에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회에 나가신 분들은요, 내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얘가 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자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요즘엔 잘못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또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한테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게다가 그분이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건 도와줄게 라고 해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잡고서 물어보시는 게 이분이 보기에도 쟤 좀 단단하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 더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쁨 받는 사회초년생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알면 좋지만 뭐 굳이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이 활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것인가 좀 훈련하고 많이 고민하셔서 질문법을 향상시키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늘어났다. 내가 나의 능력이 10배, 20배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적으로 좀 상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